자, 근대 태동기의 정치. 예. 자, 여러분, 근대 태동기라는 건 뭡니까? 자, 다시 한번 16, 18이죠. 훈구파의 시대, 살인파의 시대. 이때는 살인파가 엄청 잘 나갔는데 이때는 살인파가 힘이 약해져. 이양법을 통해 등장한 분홍들의 도전으로. 자, 이때가 되면 이양법이 확산돼서 자본주의의 맹아가 나오죠. 그래서 조선을 두 개로 나눈다. 그러면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이때는 훈구, 살인 모두 자본주의 맹아 없었어. 근세. 이때 자본주의 맹아가 나왔어. 근대의 태동입니다. 예. 그래서 이 조선은 여러분 근세, 근대, 태동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예. 자, 여러분 조선 정기는 의정부 중심이었다면 이제 중기부터는 비변사 중심으로 바뀝니다. 비변사는 비상시 변란이 발생했을 때만 모이는 임시기구였어요. 여러분 이런 삼포해란 을묘해변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일본과 무역을 많이 하고 싶어 적게 하고 싶어. 일본 물건은 안 좋잖아. 우린 좋고 그러니까 우린 적게 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일본은 무역을 많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역량을 통제하면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무역량을 늘려달라고. 이런 게 삼포해란 을묘해변이에요. 중종 때 삼포해란으로 비변사가 만들어지고 이때 임시기구였는데 명종 때 을묘해변으로 비변사가 상설기구화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임진왜란 때 국정 최고화됩니다. 그러다가 흥선대원군 때 폐지됩니다. 자, 비변사가 커지면 왕권이 약화됩니다. 즉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이 약화돼서 신권 강화가 됩니다. 알겠죠? 예. 비변사가 커지면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이 약화돼서 왕권이 약화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도표 제가 만든 천지적 도표입니다. 이거. 자, 이 또 그려야 돼. 계속 그려야 돼 이거. 자, 여러분 16, 18 이렇게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이게 17세 후반입니다. 원래는 17세 후반 이렇게 되는데 숙종 때죠. 17세 후반 숙종 때가 되는데 여러분 이게 17세 후반 숙종 때를 기준으로 해서 비변사는 계속 커집니다. 근데 3사와 이조전랑은 커지다가 약해집니다. 여러분 3사를 추천하는 게 누구죠? 이조전랑이죠. 여기는 약화돼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때는 뭐야? 살림이 잘 나갔어? 약해졌어? 잘 나갔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굳이 살림이 관직을 독점할 필요가 없었어요. 향촌사의 기반이 많았단 말이에요. 향촌사에.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상호 공존 체제야 일당 독재화야. 상호 공존. 서인과 남인이 나눠 먹었어요. 근데 이때는 여러분 분홍의 도전으로 향촌사의 기반을 유지해 잃어버리잖아. 그러니까 17세기 후반부터는 이제 관직을 얻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거야. 예. 여러분 또 묻혔네 이거. 예. 예. 그래서 이때는 일당 독재로 가요. 정권을 독점하는 거예요. 이제는 서인과 남인이 공존하지 못해요. 독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16세기 때는 아직은 이 살인들은 분홍의 도전이 없었기 때문에 향촌사의 위반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 3사가 공론을 반영했어요. 조선 전체 양반의 의견을 반영했던 시대야. 근데 이때는 여러분 분홍의 도전으로 향촌사의 기반을 뺏겨서 이제 관직도 독점하는 일당 독재 현상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때는 3사가 공론을 반영하지 못해요. 우리 노론이 짱이에요. 우리 서인이 짱이에요. 이런 얘기만 하니까 이제 옛날에는 여러분 16세기 때는 3사가 탄핵을 하잖아. 그러면 증거가 없어도 쫓겨나야 돼요. 그 정도 3사가 잘 나갔는데 17세기 후반부터 숙종부터는 얘네가 공론을 반영하지 않아. 우리 서인이 짱이에요. 우리 남인이 짱이에요. 이런 얘기만 하니까 이제 3사가 뭐라고 하면 아이 시끄러 닥쳐. 그래. 그래서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냅니다. 3사와 이수전이 잘 나가고 있어요. 16세기. 맛이 갔어요. 17세기 후반. 이렇게 내요. 문제를 많이.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이해하시겠죠? 예. 이 도표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보세요. 3사의 기능이 변질됐다. 16이야? 17세기 후반이야. 17세기 후반.
일당 독재화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공로를 반영하지 않고 맛이 갔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2번 보세요. 이번에 2번 보시면은 조선 전기의 중앙군대는 뭐였죠? 오이였죠. 이제 조선 후기의 중앙군대는 오군영입니다. 예, 오군영인데 학생들이 많이 오해하는데 오군영이 전부 다 직업군인은 아닙니다. 오군영 중에서 훈련도관만 직업군인이에요. 훈련도관만. 나머지는 직업군이 아닙니다. 직업군인인데 밑에 그림 보세요. 포수, 사수, 살수가 있어요. 포수 총 몇 미터 나갑니까? 100m. 사수는 200m.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오면 우선 사수가 활을 쏘는 거죠. 200m. 더 가까워졌어? 총. 더 가까워졌어? 창. 이렇게 싸우는 거죠. 예.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만들었어요. 임기응변식으로 만들었다는 거 중요하고 서인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세조 때였죠. 세조 때는 진관체제였어요. 모든 지역마다 부대가 하나씩이었죠. 그러다가 여러분 을묘해변 때 뭐를 깨달았죠? 을묘해변이죠. 을묘해변 때 흩어져 있으니까 큰 적을 방어하기 힘들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모여라 하는 재선방위로 바뀌었다가 임진왜란 때 다시 진관으로 갑니다. 근데 이때는 소고법이 적용되었죠. 양반부터 노비까지 가는 소고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소고원 체제로 간다. 자, 밑에 2번 정말 중요합니다. 자, 밑에 그림 정말 중요합니다. 경신왕국 1680년 17세기 후반입니다. 자, 17세기 후반 네, 너무나 중요하죠. 경신왕국. 자, 여러분 보세요. 허적이 있습니다. 허적. 남인의 대장이었어. 이때 여러분 서인의 대장은 누굽니까? 송시열이에요. 송시열. 남인의 대장은 허적입니다. 허적은 집안의 천막이 허접했어요. 그래서 왕의 천막을 말도 없이 빌려갑니다. 그걸 모르고 숙종은 내시한테 허적의 집안의 천막이 허접하니까 나의 천막을 빌려줘라 그랬는데 내시가 하는 말이 벌써 빌려갔습니다. 허적은 여러분 착각한 거예요. 지금 살인은 16세기의 살인이야? 17세기 후반의 살인이야? 그죠? 17세기 후반이야. 향촌사의 지배권을 누구한테 뺏기고 있어? 분홍들한테 뺏기고 있어요. 맛이 간 살인입니다. 그런데도 분수 파악을 못하고 왕의 천막을 말도 없이 빌려갔어요. 숙종을 안 거죠. 옛날 살인과 지금 살인이 다르다는 거. 지금 서인과 남인은 향촌사의 기반을 뺏기고 있죠. 이런 XX 하면서 남인을 싹 쓸어버리고 서인의 손을 잡아줘요. 근데 이제 서인은 남인과 나눠먹어 정권을 독점해? 정권을 독점하는 거죠. 옛날하고 다르잖아, 시대가. 그래서 경신왕국으로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집권하는데 예전처럼 상호 공존체제가 아니라 일당 독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향촌사의 기반을 분홍들에게 뺏겼기 때문에 관직을 독점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1680년 경신왕국입니다. 17세기 후반이죠. 이제 일당 독자로 갑니다. 정권을 독점하는 시대. 그거를 환국이라고 합니다. 환국. 자, 환국이라고 하는데 보십시오. 경신왕국. 자, 이때는 숙종이 서인을 어떻게 합니까? 남인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남인을 탕 치죠. 남인을 탕 치고 있죠. 이게 숙종의 탕평책이에요. 숙종의 탕평책. 아니, 여러분 인조반정 생각해 보세요. 인조반정 때 사림은 왕을 몰아냈죠. 근데 그 사림은 두더지로 몰락했습니다. 누구의 도전으로? 분홍의 도전으로. 이렇게 두더지로 몰락한 거야. 그때 이제 송시열, 서인 송시열 너무 좋은 거야. 숙종한테 다 죽여버리세요. 남인을 다 죽여버리세요. 그러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남인의 거두는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윤유가 있었습니다. 윤유가. 근데 윤유는 천막을 빌려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송시열은 고민한 거예요. 윤유도 죽여야 되는데 그래야 서인이 정권을 독점하는데 고민하는데 예전에 했던 얘기가 기억났어요. 윤유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성령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주자죠. 주자? 별거 아니야? 내가 더 뛰어나? 이런 말 했단 말이야.
송시열은 그걸 딱 잡은 거죠. 이 사람은 감히 성리학을 비판한 사람이다. 그래서 송시열은 윤희를 성리학의 적이다. 성리학의 적이다. 사문난적이라는 이름으로 윤희를 죽여버려요. 이거를 성리학의 교조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예, 성리학의 교조화 현상. 성리학의 적이다. 윤희를 죽여버려요. 그때 여러분 서인이 두 개로 분화됩니다. 이때부터. 송시열은 뭐라고 그랬어요? 송시열은 연락에 죽이자 그랬죠. 예, 노론이 됩니다. 근데 윤증이 있어요. 윤증은 여러분 시간 보세요.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휴 한마디 했다고 죽여?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노론과 소론으로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송시열은 연락에 죽이자. 윤증은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휴 한마디 했다고 죽여?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대다수 사림들이 송시열의 입장을 지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 어떤 시대야? 이양법을 통해서 등장한 분홍들이 사림의 기득권을 침해하고 있죠. 그러면 사림들은 경제적으로 그 분홍들을 차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분홍이 돈이 더 많은 경우도 많잖아. 그러면 사림들은 어떻게 해야 돼? 분홍과 차별해야 되잖아. 똑같은 양반이란 말이야. 전 백성이 70% 양반이란 말이야. 그러면 기존의 사림들은 어떻게 해야 돼? 문화적으로 성리학으로 분홍들을 차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돈 많은 돼지들아, 니네가 비록 돈 주고 양반이를 샀지만 니네가 주자를 아니? 니네가 성리학을 아니? 이 쌍놈들아 하면서 성리학의 교조화 현상이 심해지는 거죠. 문화적으로 분홍들을 차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당시 대다수 사람들이 송시열의 성리학의 교조화 현상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17세기 후반이 되면 사림의 지위는 강화돼 약화돼? 약화돼. 그때 성리학의 교조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림의 지위가 약화될 때 성리학의 교조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경신왕국으로 이제 남인은 몰락하고 서인이 정권을 독점합니다. 자, 기사왕국 보십시오. 기사왕국은 여러분 숙종은 인현왕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결혼했어요. 인현왕후는. 왜? 인현왕후는 서인이야. 반드시 언니는 서인에서 나오는 거거든. 누가 여당이야? 서인 여당이야? 남인 여당이야? 서인이 여당이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서인에서 결혼해야 돼. 그래서 사랑하지 않은데 결혼한 거야. 그래서 숙종은 이제는 장희빈을 사랑했고, 장희빈은 여러분 남인계열이에요. 남인계열. 장희빈과 사랑했는데 아들 경종을 낳았어요. 애를 사제로 정하려고 하자 서인의 거두 송시열이 연락에 또 반대하죠. 왜? 장희빈, 경종은 남인계열이니까. 그래서 송시열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사왕국으로 서인이 정권을 잡는 거야? 남인이 잡는 거야? 남인. 여러분 정확히 누가 집권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죽었냐도 중요해. 경신왕국 때는 허적과 윤유가 죽었고 누가 정권을 독점하는 거야? 서인. 기상국 때는 송시열이 죽었고 남인이 집권해요. 남인이. 자, 장희빈은 여러분 정말 이뻤나 봐요. 막 사료에도 이뻤단 말이 나와요. 막 남인이 와, 저 정도의 미모면 우리가 정권을 잡겠구나 막 그랬어요. 근데 장희빈이 이뻤지만 나이가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숙종이 이제는 관심이 없어. 새로운 여자가 생겼어. 그게 무수리 최씨입니다. 무수리는 대궐 청소하는 애죠. 애랑 연애하고 싶은데 장희빈이 자꾸만 잔소리하는 거야. 짜증나죠. 죽이고 싶지만 죽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수리 최씨가 난 아들은 영조인데 어렸어요. 경종은 나이가 있었고. 그러면 처음에 장희빈이 잔소리해서 죽이고 싶지만 죽이면 어떻게 돼? 경종이 연상호처럼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왕비에서 패하고 후궁으로 강등해요. 그게 경신왕국이에요. 죽이진 않아요. 왜? 경종이 왕이 돼야 되니까. 그게 갑술왕국이야. 그러면 여러분 아까 거기 좀 보세요. 여기다 노론소론 썼었죠. 써주세요. 노론은 아까 여러분 여기다 쓰세요. 노론은 아까 송시열이로서 애는 윤유를 죽이자고 했으니까 써주세요. 남인에 대해서 강경파야 원곤파야? 연락에 죽이자고 그래서 강경파죠. 아까 저 여기까지 썼는데 추가해 써주세요. 소론은 누구였어요? 윤중이었죠? 얘는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죽이지 말자 그랬으니까 남인에 대해서 원곤파죠. 노론은 남인에 대해서 강경파고 소론은 남인의 동곤파잖아요. 윤중은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휴 한마디 했다고 어떻게 죽이니 막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갑술왕국 때는
아직 영종은 너무 어렸어. 무술이 시시 아들 영종 어렸으니까 경종을 왕으로 생각한 거야. 그러면 영조는 노론의 손을 잡아주겠어요? 서론의 손을 잡아주겠어요? 만약 경신왕국으로 노론이 집권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장희빈, 경종은 남인계열이잖아. 그러면 경종을 죽이겠죠. 지금 영조 너무 어려. 숙종은 경종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의 손을 잡아줘야 돼? 노론이야, 서론이야? 서론이죠. 그죠? 그래서 써주세요. 갑술왕국으로 누구의 시대가 온다? 서론의 시대가 와요. 서론은 남인에 대해서 강경파야, 온건파야? 온건파잖아.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지나면 영조가 컸습니다. 그럼 굳이 경종을 왕으로 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장희민도 살려둘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도중에 장희빈이 악수를 둬요. 여러분, 이 악수 말고 무당을 불러서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거야. 인현왕후를 불러서 무당을 저주해요. 이게 무고욕입니다. 그래서 장희빈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경종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 없죠? 영조가 컸으니까. 그리고 이제 노론을 잡아주겠어? 소론을 잡아주겠어? 소론 잡아줄 필요 없어. 이제 영조가 컸으니까 경종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무고욕으로 노론이 집권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노론, 소론으로 분화되기 시작한 거 언제예요? 여기 밑에 써있죠? 경신왕국이죠. 근데 완전히 갈라진 건 갑술왕국입니다. 중요합니다. 노론, 소론 갈라진 건 경신왕국 때지만 완전히 갈라진 건 갑술왕국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무지 어렵죠. 난 진짜 한국사를 12년 가르치는데 경신, 기사, 갑술, 무고를 가르칠 때 이걸 과연 학생들이 이해할까? 막 그러다가 막 이런 그림까지 막 다 그리고 막 그랬어요. 이해 가십니까? 이거 설명이 무지 힘들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한국사의 머리 숙종이야. 가만 좀 있지, 그만. 한두 개만 하지, 이거. 여러분, 경신왕국 때 누가 죽어요? 허족과 윤효가 죽어요. 이때부터 노론소론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신왕국으로 누가 집권해? 서인. 왜? 노론소론 완전 갈라지지 않았으니까. 기상국 때는 누가 죽어? 송시열. 누가 집권해? 남인. 갑술왕국 때는 아무도 안 죽어요. 그냥 장희빈이 후궁으로 강등되죠. 누가 집권해? 서론. 무고욕 때 장희빈이 죽고 노론이 집권합니다. 근데 이제 상호 공존체제야, 일당 독재화야? 일당 독재화입니다. 분홍의 도전으로 향촌사의 기반을 뺏겼기 때문에 이제 상호 공존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일당 독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은 바로 숙종의 탕평책입니다. 보세요. 경신왕국 때는 숙종이 누굴 탕친 거야? 남인. 기사왕국 때는 숙종이 누굴 탕친 거야? 서인. 갑술왕국 때는 누굴 탕친 거야? 남인. 뭐야 이거? 경신왕국 때는 남인을 치고, 기사왕국 때는 서인을 치고, 갑술왕국 때는 남인을 치고. 이게 바로 숙종의 탕평책이에요. 숙종이 한쪽이 세면 탕치고, 한쪽이 세면 탕치고. 그러면 여러분, 숙종의 탕평책은 왜 나왔던 거야? 숙종의 탕평책이 나올 수 있었던 기반은 뭐야? 분홍의 도전으로 살인들이 두더지로 몰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분홍의 도전으로 살인들이 두더지로 몰락했으니까 숙종의 탕평책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 장희빈 드라마를 다 잘못 찍고 있는 거야. 장희빈 드라마 보면 이거잖아. 숙종이 처음에 인현왕후와 결혼했어. 근데 이쁜 여자 막 장희빈 지나가 뿅 갔어. 막 여자한테 빠졌어. 그래서 나 이제 장희빈이 좋아, 인현왕후 싫어. 그리고 장희빈하고 막 사랑하고 왕비로 만들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더 왕비로 만들어져?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인조 반정 때 서인들이 인조를 왕으로 세워주면서 조건을 걸었어요. 반드시 왕비는 서인에서 나온다. 숙종은 왜 굳이 인현왕후를 패하고 장희민을 왕비로 만듭니까? 그 조건을 깨고 싶었던 거예요. 나부터 깰 테니까 내 아들들도 지키지 마라. 이제 살림은
16세기의 살인이 아니라 두더지로 몰락한 살인이니까 나부터는 그 조건을 깨겠다. 그걸 선언한 거죠. 장희빈을 사랑해서 왕비로 만들어준 건 아니에요. 사랑해주면 명품백 몇 개 사주면 되지 뭐예요. 나태부터는 이제 그 조건을 깨겠다. 이제 아들들이 왕이 될 거 아니야. 너희들은 그 조건을 지키지 마라. 지금의 살인은 예전의 살인이 아니다. 분홍의 도전으로 두더지로 몰락한 살인이다. 그걸 공포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굳이 장희빈을 왕비로 세웠던 거예요.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드라마가 다 잘못된 거예요. 무슨 장희빈 사랑해서 그래. 명품백 10개 사주면 다 우죠. 막.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죄송합니다. 내 친구가 그렇더라고요. 네. 자, 이제 영조가 됩니다. 영조. 영조 때는 여러분, 이거 사고력인데, 노론 정권이겠어요? 서론 정권이겠어요? 영조는 최씨 아들이잖아. 경종 반대죠. 경종은 서론 정권이었어? 노론 정권이었어? 잠깐만. 여러분, 무고욕은 뭘 의미한 거야? 무고욕은. 이제 장희빈이, 죄송합니다. 무고욕은 뭐야? 이제 노론을 집권시킨 거죠. 그럼 숙종이 뭐야? 경종을 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도 죽였잖아. 그래서 숙종이 경종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죽어요. 경종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장희빈도 죽였잖아. 그래서 갑자기 숙종이 죽어서 얼떨결에 경종이 왕이 됩니다. 그럼 경종은 여러분 남인겨울이라고 그랬죠? 장희빈이 남인이니까. 그럼 경종 때는 노론 정권이야? 서론 정권이야? 서론 정권이죠. 서론이 남인에 대해서 강경책이잖아. 경종 때는 서론 정권이에요. 얼떨결에 왕이 돼. 숙종은 경종을 폐하려고 그랬어. 근데 갑자기 죽어요, 숙종이. 그러니까 얼떨결에 왕이 된 거야, 이 경종이. 그러니까 노론이 막 한밤중에 경종을 찾아가요. 한밤중에. 문 따세요! 막 그래, 한밤중에. 그래서 경종이, 내일 얘기하자. 지금 따세요! 막 따. 뭐 얘기하려고 하냐? 경종이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 영조를 왕세제로 정하라고. 그러니까 경종이, 나 아직 젊어서 임신할 수 있어. 빨리 정하세요! 그래서. 근데 아침에 사인할게. 빨리 정하세요. 한밤중에 사인해서 영조가 왕세자가 되고 그 다음에 며칠을 죽어요. 경종이. 그래서 영조 때는 노론 정권이야, 서론 정권이야? 영조 때는 이제 노론 정권. 그래서 영조와 노론 세력이 경종을 죽였다고 생각해요. 예. 노론과 영조가 영조를 죽였다고 봐요. 특히 제 선배가 경종 영조 여기 박사예요. 논문 쓰고 있어요. 왜 쓰냐면 한밤중에 꿈에 나타났어요. 경종이. 그래서 노론과 영조가 나를 죽였다. 그러니까 한을 풀어달라. 그래갖고 그 형은 계속 이것만 연구하고 있어요. 그 증거를 밝히려고. 노론과 영조가 경종을 죽였다는 거. 12년째 못 밝히고 있어요. 영조 때는 노론 정권입니다. 그래서 1번. 영조는 제가 봐도 죽인 것 같아요. 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것 같아. 영조가 왕이 되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노론이 막 서로만 막 죽이는 거야. 영조도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탕평파를 양성합니다. 물론 노론 중심이겠죠. 온건파 중심으로 탕평파를 만들어요. 노론이 자꾸만 서로 죽이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조는 이제 살림을 부정합니다. 살림은 여러분 서원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서원을 대표하는 자예요. 송시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살림이죠. 그래서 이런 기술도 있었죠. 조선전기에 살림이 있었다. OX, X. 16세기부터 서원이 나오니까 살림도 16세기부터 나오는 거죠. 16세기부터 살림이 나오니까 이제 여러분 살림의 기반이 뭐죠? 유향서, 서원, 향약이잖아. 근데 여러분 영조는 서원의 3분의 1을 폐지하고 서원을 대표하는 살림을 부정한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살림은 잘 나가는 살림이야? 두더지야? 두더지. 그러니까 서원을 3분의 1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영조가 서원의 3분의 1을 폐지하고 살림을 부정해서 살림이 약화된 겁니까? 아니면 살림이 약화되니까 영조가 없애는 겁니까? 약화돼서 없애는 거예요. 분홍의 도전으로 살림이 약화되니까 영조가 쳐버리는 겁니다. 서원들을. 무시하는 거죠 이제. 예. 여러분 인조 반정 때 그러니까 서인이 두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인조한테.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몰라도 되는데 국혼물실이라고 그래서 안 써도 되는데 국혼물실.
왕비는 반드시 서인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숭용, 살림. 살림을 중요시한다. 근데 이제 이걸 깬 사람이 누구야? 숙종이죠. 이걸 깨기 위해서 굳이 장희빈을 왕비로 세웠던 거죠. 그 다음 숭용, 살림을 깬 사람이 누굽니까? 영조죠. 그래서 서원의 3분의 1을 폐지하고 살림을 부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균역법이 있는데 여러분 균역법은 지금 설명이 좀 힘듭니다. 지금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내일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여러분 농민은 군역을 안 가는 대신에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군역을 갔어요. 직접. 나중에 자세히 할 거고 오늘 간단히 직접 군대 가다가 그냥 두피를 내고 안 가는 시대로 바뀌어요. 중기 때가 되면. 국가는 두피를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야? 직업군인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무조건 다 군대 가는 거야. 양인 개병제. 양인이면 다 군대 가는 거야. 물론 3명 중에 1명만 가죠. 1명은 정군이 되고 2명은 보인이 되는데 이제 중기 때가 되면 돈 내고 빠져요. 국가는 그 돈으로 직업군을 뽑는 거야. 몇 필 내는 거야 농민은? 2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영조 때가 되면 신문제가 어떻게 됐어? 이렇게 바뀌어버렸잖아. 농민 수가 많아진 거야 적어진 거야? 적어지니까 깎아주는 거야 한 필로. 그 대신 뭐 지주나 부자들한테 걷어요. 거기 볼게요. 균역법 보시면 농민들의 군포 부담을 2필에서 1필로 줄여줬어요. 그 대신 어떻게 됐냐면 결작이라고 해서 이 그림 보세요. 지주에게 1결당 2두를 걷어요. 여기 결작, 결작이라는 이름으로 걷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이런 군역의 문란이 왜 생긴 거야? 신문제도가 이렇게 생겨서 그런 거 아니야. 이 분홍들이 돈 주고 양반직을 산 거죠. 이 분홍들이 돈 주고 양반직을 사니까 그 분홍들에게 선무공간이란 명예직을 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돈 주고 양반된 분홍들에게 선무공간이라는 명예직을 주고 돈을 걷고 그 다음에 어장세 염선박세는 원래 왕실의 용돈이었는데 왕실이 양보하는 거야. 이걸 균역청으로 양보하는 겁니다. 다시 균역법은 원래 농민은 군대 안 가는 대신 2필에 1필이야. 1필이죠. 2필이죠. 1필로 깎아줘요. 부적분이 생기겠죠. 그걸 누구에게? 지주에게. 결작이라는 이름으로 2두를 걷고 그 다음에 분홍들에게 돈 주고 양반직을 산 분홍들에게 선무공간이라는 명예직을 걷고 돈을 걷고 왕실도 양보합니다. 원래 어장세, 염선박세는 왕실의 용돈이었는데 균역청으로 양보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압수령, 낙형 이런 것도 폐지했고 삼심제도도 만들었어요. 삼심제도 하면 여러분 써주세요. 세종과 영조입니다. 자, 정조 보겠습니다. 자, 정조를 이해하려면 우선 이걸 이해해야 되죠. 여러분, 영조의 아들이 누구냐면 사도세자입니다.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중록 알죠? 한중록. 사도세자의 와이프가 누구죠? 해경궁 홍씨인데 사도세자의 와이프 해경궁 홍씨가 쓴 책이 한중록인데 거기에 의하면 사도세자가 막 사이코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이코가 아닙니다. 사이코가 아니고 여러분 정신병은 다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정신병은. 그걸로 다 사이코인가? 저도 정신병이 있어요. 아니 저도 정신병. 그러니까 제가 외모랑 다르게 제가 엄청 완벽성을 추구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막 힘들어하고 제 자신도 엄청 힘들어요. 와, 무지 완벽성 추구해요 제가. 근데 제 외모에 신경 안 쓰는데. 네. 그러니까 사도세자는 어떤 정신병이 있냐면 보세요. 영조는 거의 왕위를 찬탈한 겁니다. 그죠? 네, 정확한 사료가 없지만 여러분 영조편에다 좀 써주세요. 아무데나. 영조 때 이인자의 난도 일어나요. 영조 때 왕위를 찬탈했다고 보는 거야. 소론과 남인들은 형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다. 그래서 이인자의 난도 일어났거든요. 거의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왕위를 찬탈한 사람일수록 정치를 열심히 할까요? 대충 할까요? 정말 열심히 해요. 정치를 열심히 해서 그거를 만회하려고 하는 거야. 태종도 그랬고 세조도 그랬고 영조도 정치를 열심히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 금욕주의를 추구해요. 술도 안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막.
그래서 영조는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사 능력 고급을 땄어요. 그거를 사도세자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사도세자의 편지가 발견됐는데 이런 글이 나와. 아빠만 나타나면 숨이 막힌다. 너 어디까지 공부했어? 너 몇 점 맞았어? 고급 땄어? 이것도 못 따? 하니까 숨이 막힌다. 그 정도의 정신병이 있어. 그러니까 영조만 나타나면 숨이 막히고 손발이 떨렸다. 예, 그 정도의 정신병 다 있죠. 그죠? 예. 자, 영조가 사도세자를 왜 죽였냐면 잠시 여러분 영조가 아팠어요. 그러면 왕이 아프면 아들이 대신 통치할 수 있어요. 그걸 대리청정이라고 하는데 사도세자가 잠시 대리청정을 했어요. 근데 사도세자는 노론을 견제하려고 소론과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노론이 열받은 거죠. 그 노론이 여러분 장인이에요. 해경 홍씨 집안. 그래서 재밌는 거는 장인어른 얘를 죽여요. 왜? 소론과 손을 잡으니까. 그러니까 해경호 홍씨 집안이 사도세자를 죽이는 거야. 왜? 소론과 손을 잡으니까. 그러니까 해경호 씨가 쓴 한중록은 믿을 만하지 못 되죠. 그러면 이 장인어른, 이 해경호 씨 집안 장인어른은 영조한테 압박하는 거야. 죽이라고. 사이코라고. 영조는 왜 죽였을까? 한국사 능력 그걸 못 따서 죽인 거예요. 진짜입니다, 진짜. 막 잔소리 하는데도 못 따. 근데 여러분, 손자가 있는데 애는 유치원 때 딴 거야. 그래서 영조는 진짜입니다. 애를 거르고 애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이런 판단을 또 욱하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정조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요. 내가 욱했다. 네 아빠를 죽인 거. 그러니까 아까 만든 논리가 거의 100% 정확한데 욱한 성격에서 이렇게 한 거야. 아예 띠발 해갖고 애를 빼고 애로 하자. 막 그랬던 거야. 또 옆에서 막 사돈이죠, 장인어른이. 사도세 장인어른이니까 사돈이잖아. 막 압박하고 막 죽이라고 하니까. 점수도 막 불합격한 거야. 한국사 등이야. 그러니까 아유 막. 근데 정조, 이 조선에서 여러분 진정한 학자적 군주는 정조입니다. 정조. 진짜 뛰어났어요. 다산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정유회관보다. 다산이 항상 정조한테 깨지고 와요. 무식하다고. 세종은 공부 잘하지 않았어요. 세종은 여러분 글씨를 이쁘게 쓰고 소리에 뛰어났어요. 한글을 만들죠. 글씨 공부 못하는 사람이 글씨 이쁘게 쓰잖아요. 전 잘하니까 글씨 개판이고 막. 근데 정조는 정말 뛰어났죠.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사도세자가 죽으면서 여러분 이제 두 개로 갈라져요. 사도세자가 죽으면서 사도세자가 죽었어요. 그러자 한쪽 세력은 이럽니다. 벽을 치면 좋아해요. 아, 잘 죽었다. 아, 잘 죽었다. 그래요. 근데 시파는 시팔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디 죽여 아들을. 그러는 거예요. 벽파는 잘 죽었다. 벽을 치면 좋아하고. 시파는 시팔 너무한다. 어떻게 아빠가 아들을 죽이니. 진짜 우리나라는 정말 특이한 사건이 많아요. 여러분 중국이나 다른 나라는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하더라도 왕을 죽이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장수왕이 계로왕을 죽였고 진흥왕이 성왕을 죽이죠. 침을 뱉고 죽여요. 그리고 신라가 성왕의 목을 따서 그 계단에 밟고 다녀요. 뭐 나쁜 감정도 없는데 진짜 야만적이야, 야만적. 뭐 결혼 보세요. 자기가 후백지 세고 자기가 정복하죠. 그런 것도 뭐 최초고. 이것도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 최초입니다. 한국사도는 고급 못 단다고 죽여. 네. 그럼 벽파는 여러분 노론으로만 이루어졌어요. 시파는 여러분 노론도 있어요. 일부 노론도 있어. 서론도 있고 남인도 이렇게 있어요. 써주세요. 이렇게 갈라졌어요. 사도세자 죽음을 뭐라고 하냐면 이모하변이라고 하거든요. 이모하변 때 벽파 시파로 갈라져. 그럼 여러분 정종은 이제 누구랑 손을 잡겠어요? 시파와 손을 잡죠. 자기 아빠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각 분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히 가린다. 다시 말해서 시파 한 사람과 손을 잡는다는 거예요. 영조는 그렇지 않았어. 영조는 노론이든 소론이든 남인이든 온건파만 가지고 탕평파를 만들었다면 정조는 그렇지 않아요. 시시비비를 엄격히 가린다. 자기 아빠가 죽었을 때 시파라는 사람만 뽑아서 정권을 잡겠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준론 탕평이라고 그래요. 영조는 완론 탕평이라고 그래요. 완론 탕평은 뭐냐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요. 온건파만 가지고 탕평파를 만든다는 거야. 근데 정조는 준엄하게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히 가리겠다. 준엄하게 자기 아빠 죽을 때 시파라는 사람과 손을 잡겠다. 그거예요. 영조는 온건파 중심으로 탕평파를 만들었어. 완론 탕평. 정조는 준엄하게
자기를 지지하 아빠 죽을 때 반대한 사람만 정권을 줍니다. 자, 여러분, 경연이 뭐였죠? 신하들이 왕을 가르치는 거죠. 서연이 뭐였죠? 신하들이 세상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왕권 강화야, 신권 강화야? 신권 강화. 반대가 초계 문신제예요. 이건 왕이 신하들을 가르칩니다. 예. 그러니까 신하들이 막 왕한테 모여. 그래서 왕한테 따지죠. 그러면 오히려 정정, 너 남어. 왜 이렇게 무식해? 그래서 과외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조한테 뭘 건의하지 못해. 건의하면 왜 이렇게 무식해? 너 남어. 아까 맞춤법 틀렸잖아, 이거. 왕한테 신하들이 상소를 막 쓰죠. 신하들이 왕한테 어떤 정책을 압박할 때 상소를 쓰면 맞춰봤다 잡았고 너 남아 이런 아유 이것도 글씨 아파트도 모르면서 무슨 상소야 하면서 다 불러서 과외시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연서연은 신권 강화라면 초계무신제는 왕권 강화죠. 근데 시험 문제 안 나온 얘기인데 대표적인 초계무신이 여러분 그 다산도 있고 정약용 다산 정약용도 있고 김조순도 있어요. 안동김 씨의 세도 정치가 김조순에 의해서 시작되죠. 근데 김조순이 더 뛰어났대요 다산보다. 예. 근데 다산은 여유당 전설 쓰고 김조순은 책을 못 쓰는 이유가 나중에 다산은 유배되죠.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책만 쓴 거고 김조순은 권력을 잡았으니까 책을 못 쓴 거고. 예, 뭐 김조순 그 다음에 다산 이런 게 대표적인 초계문신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조선은 몇 개로 나눠졌어요? 3개로 나눠졌죠. 그죠? 정확히 17세기 후반인데 여러분 전 보세요. 전 보세요. 아 이거 글씨 공간이 좁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 조선은 아까 항상 몇 개로 나눠졌어요? 4개잖아. 16. 왜 그래요? 17세기? 아유, 1680년 경신왕국. 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는 다시 2개로 나눠져, 이렇게. 자, 보세요. 이때 살인 잔라가 약해져. 그러니까 숙정, 영조, 정조가 어떻게 해요? 탕 치는 거지. 그러니까 탕평책의 시대야 이때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정조입니다. 제가 정조고 애가 내 조교예요. 지금 조교문 바뀌어 있죠. 네, 여러분 살인이야. 여러분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야 두더지야. 두더지. 제가 그래서 조교랑 같이 여러분들을 막 칩니다. 여러분 살인의 기반이 뭐였죠? 서원 친 사람 누구야? 용조가 서원의 3분의 1을 폐지해요. 향약 친 사람 누구야? 정조입니다. 정조 때부터는 국가의 수령이 향약을 주관합니다. 살인이 아니라. 여러분 쓸 시간 드릴게요. 삼사를 친 사람은 영조와 정조 다 됩니다. 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삼사를 추천한 사람이 누구죠? 이조 전랑이죠. 이조 전랑은 여러분 통청권이 있었어요. 여러분 삼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가장 청렴결박한 애들이 되기 때문에 청요주의라고 그래요. 삼사 추천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도 있냐면 자청권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삼사가 왕한테 막 개길 때마다 왕은 누굴 죽이고 싶겠어? 그 삼사를 지휘하는 이조 전랑을 죽이고 싶겠죠. 그럼 삼사가 개길 때마다 왕들은 너 이조전랑 끝나면 내가 복수할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조전랑은 그만둘 때 친구한테 물려주고 가요. 그럼 왕이 복수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영조와 정조가 바로 이 이조전랑의 통청과 자청권을 폐지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살인의 기반들이 막 날아가죠. 여러분 막 손발 다 쳤죠. 그럼 권력이 누구한테 집중되는 거야? 나와 김조순, 내 조교. 그런 상태에서 제가 죽었어요. 그럼 모든 권력이 누구한테 갑니까? 김조순. 여러분은 김조순을 견제할 수 있어 없어? 다 쳤잖아. 그래서 교과서가 탕평책 결과 세도 정치가 나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탕평책으로 권력이 소수한테 집중된 상태에서 왕이 죽으니까 이 소수가 다 해먹는 거죠. 정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1800년에 딱 맞춰 죽었어요. 19세기부터 세도 정치야. 여러분 조선은 몇 개로 나눠져? 3개로 나눠지는데 다시 여기는
두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18은 탕평책, 19는 세도정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밑에 4번 정조. 정조는 디귿 귀장각을 만들었고 지편전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다음 리을 장하고 용감하다. 장하고 용감하다. 장영용을 만들었어요. 귀장각과 장영용이 정조의 왕공항하의 기반입니다. 그 다음에 화성을 만들었고 아까 기억나시죠? 정조 때부터 수령이 뭐를 주관한다? 써주십시오. 향약을 주관합니다. 여기다가 정조 때부터 국가의 수령이 향약을 주관한다. 자, 그 다음에 이조전랑의 자청권과 통청권 폐지한 사람 두 명이죠. 영조와 정조. 자, 정조가 만든 이 그림 보세요. 영조는 그렇게 완벽하게 탕평책을 하지 못했어요. 부드러운 탕평. 뭐라 그래요? 완문 탕평. 그러다 보니까 아들도 죽었죠. 근데 정조는 준엄하게 합니다. 여러분, 올해 국가지 9급에서 기출이었죠. 자기 방에다가 탕탕평평 일자 고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의 달빛이 땅 위의 모든 강물에 비치니 강물은 세상 사람들이요. 닭은 태극이요. 태극은 바로 나다. 한 사람이 정조죠. 영조는 완론 탕평이고 정조는 준엄하게 했다. 준엄 탕평입니다. 정조는 수도를 옮기려고 합니다. 화성으로. 자, 여러분 화성 정말 중요하죠. 화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세요. 방어와 공격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예. 이 안에다 집어넣고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더 보세요. 더 적극적인 공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벽돌로 만든 겁니다. 이때는 벽돌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벽돌 만드는 기술이 없었죠. 분황사 전탑이야. 분황사 모전석탑이야. 모전석탑. 근데 이때는 실학의 영향으로 실학이 발달해서 벽돌을 만들어요. 네, 벽돌을 만들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겁니다. 조선 전기 때 궁궐이나 성곽을 만든다. 그때는 여러분 군역을 이용해요. 요역을 이용해요. 요역이죠. 이걸 부역제라고 합니다. 부역제를 통해서 성곽이나 궁궐을 만들었겠죠. 농민은 군역의 의무가 있지만 무슨 의무도 있다? 요역의 의무도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때는 이걸로 만들지 않아요. 뭘로 만들었다? 임노동자, 돈을 주고 직원을 뽑아서 만듭니다. 그런데 일을 잘하면 돈을 더 줘요. 그럼 사람들이 일 열심히 일 안 해. 열심히 해. 그래서 화성의 건축 기간이 짧아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 5년 전에 어떤 고딩 5명이 교수들을 불러놓고 다산의 거중기를 복원한 거야. 사람들이 다산이 거중기를 만들어서 화성의 건축 기간이 짧아졌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보세요. 만들라고. 별거 아니잖아요. 화성의 건축 기간이 짧아진 건 바로 이 임노동자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 일 잘하면 더 주고 못하면 적게 주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근데 고딩들이 한 게 아니겠죠. 학원 선생님이 다 해줬겠죠. 예. 이런 과정들이 다 어디에 나오냐면 화성, 성역, 의궤에 나와요. 뭐 괴똥이한테 오늘 5만 원 줬다. 만적이한테 2만 원 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조까지는 끝내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의 기억. 서울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완화시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죠. 니은 신의 통공으로 금난 정권을 폐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전 상인들은 국가에 공랑세를 바치는 대신 자신들만이 물건을 팔 수 있었죠. 그걸 뭐라고 했죠? 금난 정권.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줬죠. 근데 그거를 폐지해버린 거야.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 노론 벽파에 비자금을 대주던 애들이 바로 시전 상인들이었어요. 이 그림. 그래서 그 비자금을 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금난 정권을 폐지했다는 건 즉 시전상인들이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앴다는 건 난전도 어떻게 되는 거야? 합법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전도 있고 난전도 있으면 시장이 많아지니까 물가는 올라가 안정되는 거야? 안정되죠. 그리고 난전도 합법화됐으니까 세금 내겠어 안 내겠어? 내겠죠. 그럼 국가의 조세 수입이 증대되겠죠. 금난 정권을 폐지해서 난전을 합법화시켜. 그러면 물가도 안정되고 국가의 조세 수입도 증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름벽파에 비자금을 칠 수 있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유기전은 제외입니다. 유기전은 이건 제외야. 다 폐지한 건 아닙니다. 모든 시전상인들의 금난 정권을 폐지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과 서양의 과학기술을 수용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백과사전, 고금 도서 집성을 수입했습니다. 그리고 리을, 대전통편을 만들었죠. 그리고 밑에 그림, 무해도보 통지도 썼습니다. 정조는 학문도 뛰어나지만 무술도 뛰어났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